안녕하십니까. 고래경매 김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강남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리마크로빌 아파트를 경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무려 14억 4천만 원인 아주 고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업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금액대까지 주거에 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금액은 뭐 나의 행복한 의식주를 위해서는 충분히 써도 아깝지 않다는 어떤 주거 또는 투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 물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건에 과거 이런 유사한 물건에 입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오면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입찰할 것이다 라는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생각을 나도 분석해서 너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라는 건 물건을 떠나서 모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경매 분석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똑같이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세 페이지입니다. 사건 번호 2014 타경 3369. 자, 여기서 2014 타경이 좀 이상할 겁니다. 지금 2018년이면 작년에 접수된 사건들이 진행하거나 또는 2018년 초에 접수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근데 2014년이면 무려 4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뭐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접수가 된 이후로 뭔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떤 접수행위, 신청, 뭐 변경, 어떤 채무자, 채권자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일 겁니다. 도곡동. 도곡동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감옥에 가신 분인데 참 도곡동 하면 생각이 납니다. 네. 대리마크로빌. 저는 이 현장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자, 3번 매봉역 있고요. 뭐 아주 훌륭한 주거 지역이죠.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굳이 위치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데고, 채권자는 어떤 그 과거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렸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NCC 골프클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있고, 그리고 감정가가 한번 변경됐을 겁니다. 2014년에 감정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더 했을 겁니다. 분명히 14억 4천이고요. 최저가는 지금 11억 5,200. 청구금액은 9억 7,100만원. 보증금은 1억 1,500입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호빌 배치도입니다. 동양을 보고 있죠. 네, 동양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가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동양이고, 네, 위치는 좀 전 지도를 한번 보셨고, 여기 이제 아파트 그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출입문입니다.
21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있는 전경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입구가 되겠네요. 예,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2017년 11억으로 진행했다가 매각이 하면 됐네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 매각이 아니고 이게 변경됐을 겁니다. 예. 예, 뭐 낙찰이 되더라도 그 다음 바로 뭐 시야 뭐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아마 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재감정해서 14억 4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돼서 유찰되고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한번 사건 문건 처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름 이런 걸 전부 노출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좀 자세히 보셔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경매 접수됐고요. 예. 그리고 2014년에 경매 평가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부동산 경매 중지 신청이 한번 들어왔죠. 네, 굉장히 뭐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2014년 소유권자 부동산 경매 중지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명의 변경 또 정지 신청 한번 들어왔고 2015년도에 또 2017년도에 또 중지 신청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경매 또 중지 신청 또 들어왔네요. 뭐 즉시 항고하고 보면 한번 낙찰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매각이 됐네요. 매각이 됐다가 뭐가 진행이 중지되고 채무가 매수인 매수 보증금을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급 받고 경매는 다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경되고 채권자 승계인이 바뀌면서 또 많은 여러가지 신청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감정 재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 신청하자마자 경매 손익 신청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은 뭔가 중지 신청이 많았고 경매도 재감정했던 많은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우리하고 관련이 있냐? 있을 수 있죠. 명도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없고요. 신사마시 주택 임차인이고 권리 신고도 없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금도 없습니다. 네, 점유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는 거죠. 집행관이 가니까 부동산에 별지와 같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관리실에 직원과 면담하니까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있다고 하면 거의 뭐 확실한 정보겠죠. 자, 점유는 하고 있고 여러 가지는 전부 미상으로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즉 명도 대상자인데 자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온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어쩌면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그냥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심리가 강할 거고 또 소유자와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친분 관계인지 친척 관계인지 뭐 기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유자 사실상의 어떤 소유자와 관계에서 무상 점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 간의 어떤 임차권 계약을 맺고 들어와 있는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사건에 오래 끌었던 사건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명도할 때 굉장히 지쳐 있거나 또는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최종 소유자는 2명입니다. 이치성을 가지신 분과 근시성을 가지신 분 2명이고요. 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자 2008년 10월 22일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네. 이 이유로는 모두 다 소멸됩니다. 자, 이 근저당도 소멸되고요. 이 압류, 세무서, 소유자 한 명 중에 한 사람 지분에 압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1순위 근저당이 경매 신청했고요. 이것도 소멸됩니다. 전부 소멸될 겁니다. 네. 권리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점유관계 조사서, 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아까 그 현황 조사서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봅니다. 네. 이분 미상, 전입 없고 보증금 미상, 신고도 안 하고 미상이에요. 일단 전입이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종 명세서, 자, 세입자, 임대차 기간 미상, 보증금 미상, 가장 중요한 전입 신고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권리 분석은 이렇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자, 위민자산관리대부, 자, 근저당이 한번 이전됐죠. 이전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전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에 모두 말소되는 깔끔한 권리관계입니다. 네.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분 관리비 잘 내고 있을까요? 그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명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많이 연체됐다면 임차인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이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거로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명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명도. 자, 임차인 세대고 대항력 없습니다. 자, 이분이 순순히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잔금 납부하고 1개월에서 약 3개월 정도 기간 예상됩니다. 명도 비용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맞게끔 한 500에서 600 정도 예상되고요. 합의를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의 이하에서 될 것 같아요. 명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래 끌어온 사건의 점유자를 명도한다. 네,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리적으로는 인수되는 게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다음 시간에 입찰 경쟁 관련해서 낙찰가 산정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